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마니아입니다. 오늘은 영상 제목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미래는 희망적이지만 항상 조심해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저도 이제 블록체인과 이 암호화폐 시장이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버를 하고 있고, 또 리플에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있고, 또 XRP 생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코인들도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려볼까,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제가 채널을 운영해 가고 있죠. 저도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항상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인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면 요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IT 버블 아시죠? 그래서 닷컴 버블이라고 하는데, 이 IT 버블이 있었을 때와 현재 암호화폐 시장과 굉장히 비슷하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비슷한지 좀 파악이 좀 덜 되신 분도 계시고, 또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다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리고, 또 여러 가지 좀 결론을 내보면은 또 좋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IT 버블이라고 하면 이 인터넷 관련 분야 성장을 했을 때였죠. 그래서 이제 갑자기 주식시장이 급상승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버블도 많이 쌓이게 되고, 그러다가 이 버블이 없어질 때쯤 모든 회사들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어떤 경제 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가 바로 IT 버블입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나스닥 차트예요. 나스닥 차트 보면은 요 닷컴 버블, 뭐 대부분 닷컴 버블 기간이 좀 약간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면 좀 다른데, 좀 넓게 표현을 하자면 1995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닷컴 버블이었다라고,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이렇게 기간을 한 7년 뭐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때 투매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블이 꺼지면서 이제 수많은 기업들이 파산을 하게 됐죠. 그래서 후유증으로 굉장히 심각한 나라가 딱 세 나라가 있는데, 한국, 미국, 독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그래도 꽤 많은 피해를 보게 된 그런 나라가 속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암호화폐도 이런 후유증, 어떤 상승과 하락을 했을 때 이런 후유증이 그래도 좀 크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차트 모양이 됐다가 갑자기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졌죠. 미래의 희망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모습 때문에 희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IT로서 여러 가지 성공한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망한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망한 기업들이 어떻게 망했는지를 조금이라도 알 필요가 있다. 거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것도 한번 짧게 회사 몇 개라도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회사는 바로 페트라고 하는 겁니다. 뭐 닷컴 버블이기 때문에 이 닷컴 바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홈페이지에서 프로젝트를 실현시켜서 사업을 펼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닷컴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페트라는 회사에서 페트닷컴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쳤는데, 바로 이름과 비슷하게 애완동물 용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스마트한 아이디어 회사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절에 2000년도 시절에 애완동물 용품을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는 거니까요. 뭐 나름대로 좋은 아이디어였었죠. 그쵸? 닷컴 붐 동안 실패한 회사 중 가장 유명한 회사로 이 페트를 뽑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았는데요. 그쵸? 2020년 9개월 동안 147밀리언 달러를 손실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주가로 봤을 때는 11불에 상장을 했고, 최고가가 14불에서 22센트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300명 해고가 되고 2000년 11월에 회사가 문을 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상승을 했죠. 11불에 상장을 해서 14불까지 갔다가 22센트로 떨어졌죠.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코인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코인 가격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가격의 모습이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존재하는 비슷한 회사들이 있어요. 뭐 페트 스마트도 있고 여러 가지 애완용품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들 한국에도 많이 있죠. 뭐 다양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이 페트라는 회사는 없어졌고 다른 회사가 이렇게 성장해서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사실, 요거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요, 웹벤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웹벤이라고 하는 곳은 식료품 배달 서비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8개월 만에 8개 도시로 확장을 하면서 사업이 계속적으로 잘 진행이 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졌죠. 그리고 375밀리언 달러 투자금도 받았고 회사 가치도 1.2빌리언 달러 정도로 됐다고 합니다. 주가는 0.6센트, 6센트였고요. 2,000명이 해고되고 2001년에 7월에 망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제 망한 케이스를 좀 보면요, 자체 주문 처리 인프라 구축에 너무 큰 돈을 투자를 했고 먼저 비즈니스 모델을 증명하지 않고 너무 빨리 확장을 하고 빨리 주문 처리 인프라 구축을 막 하다 보니까 회사가 망한 케이스였다. 그래서 이제 회사의 어떤 모델을 제대로 증명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유입이 될 수 있도록 뭔가 만들지 않고 인프라 구축에만 너무 큰 돈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회사가 망한 케이스라고 합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원하는 이때 시절에는 식료품 배달을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현재 존재하는 비슷한 비즈니스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절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없다가 이제 뭐 코로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전부터도 이 홀푸드 마켓이나 아니면은 타겟, 월마트, 코스코 이런 데서도 다 미국에서는 다 배달이 가능합니다. 배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식료품 같은 것도 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같은 시대에는 이런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원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때 닷컴 버블 때 굉장히 그래도 아이디어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유저와 사용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망한 케이스. 뭐 너무 사용자들이 많지 않고 인프라 구축에만 너무 크게 사용을 했다가 투자금이 모자라서 뭐 망한 케이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은 부닷컴인데 부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고급 패션을 온라인으로 제공한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18개월 만에 135밀리언 벤처 캐피탈 투자금을 다 소비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135밀리언 달러로 투자금을 받았나 봐요. 근데 18개월 만에 다 소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봄, 여름 시즌 콘텐츠에만 6밀리언 달러를 사용함으로써 뭔가 투자금을 활용을 너무 큰 금액을 활용을 한 거죠. 이런 콘텐츠에서만 어떤 사용자 경험 콘텐츠에서만 6밀리언 달러를 사용했는데 뭔가 투자금을 잘 활용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부회사가 망한 그런 회사 그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술 인프라가 부족을 했고 이 고급 패션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기 위한 어떤 기술 인프라가 부족을 했고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콘텐츠에만 6밀리언 달러를 사용을 하게 된 거죠. 뭐 지금 같은 시대에는 뭐 인스타나 뭐 여러 가지 광고를 함으로써 온라인 광고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그 인프라 구축을 쉽게 할 수 있는데 이때는 많이 이 시절에는 부족했었다. 그래서 지속적 대규모 투자 필요성 때문에 계속적으로 투자금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18개월 만에 벌써 이만큼을 다 소비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벤처 캐피탈도 돈이 어떤 그 한계, 그 투자금이 한계적으로 뭐 되어져 있을 텐데 이거 함부로 더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투자금을 받지 못하고 투자 유치를 못했기 때문에 뭐 실패할 회사들이 많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부도 인프라 부족과 이런 지속적인 투자에 대한 어떤 투자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망한 케이스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현재 존재하는 비슷한 비즈니스 회사들이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옷을 판매, 쇼핑, 뭐 이렇게 고급 패션 쇼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노스페이스, 나이키, 아디다스, 버버리 뭐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이토이스입니다. 이토이스. 이거는 이제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1997년도에 창립이 되어졌고요. 이제 휴일 쇼핑을 위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사이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토이즈라고 하면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였나 봐요. 심지어 휴가철에는 토이즈 R US보다 판매 수익이 훨씬 더
컸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 중에서는 3대장 안에 속해 있고 그래도 나름 유명한 그런 곳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가도 보면요, 1999년 10월에 84불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10개월 후 빵원이 되고 이제 주가도 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2000년 4분기 74.55밀리언 달러로 손실을 보게 됐고요. 2월에 파산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2000년 2월에. 그래서 이 이토이즈는 토이즈에 인수를 당했다고 합니다. 토이즈 R 그 US 있었죠? 여기에 이제 인수를 당했기 때문에 뭐 토이즈 R US 거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아직까지 토이즈 R US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이즈 R US하고 아마존하고 월마트와 경쟁하기 위해 마케팅과 파트너십에 수천만 달러를 사용을 했으나 따라가지 못하고 회사가 문을 닫게 됐다고 합니다. 공격적인 지출로 어떻게 보면은 망하게 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손실을 봤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이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마케팅과 파트너십에 너무 큰 돈을 활용함으로써 자산이 남지 않게 됨으로써 회사 존재가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현존하는 비슷한 회사들은 이렇게 아마존, 이베이, 월마트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지오시티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때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회사라고 해요. 2009년까지 회사가 운영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사용자에게 첫 번째 웹사이트 제공한 웹 호스팅 서비스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 그런 거겠죠. 구글 아니면은 뭐 야후 뭐 요런 인터넷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웹 호스팅 서비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998년도에 AOL과 여기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야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방문한 웹사이트였다고 합니다. 월별 방문자 수는 19밀리언 명 정도가 되고요. 그래도 많았죠. 인터넷도 잘 되지 않았을 때 이 정도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1999년도에 야후에서 3.6 빌리언 달러에 인수를 하게 됐죠. 야후에서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망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죠. 이 회사는 이제 인수를 당하게 된 거니까 경쟁에서 밀리게 된 거죠. 그래서 야후에서 이 지오시티를 인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이스페이스하고 페이스 플랫폼에 지배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페이스북의 경쟁에서 밀리게 된 케이스. 야후도 밀렸고 야후하고 지오시티도 합쳤는데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에 밀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많이 방문한 웹사이트였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인 뭐 첫 번째, 세 번째인 야후와 이렇게 같이 인수가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플랫폼에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라는 거, 이런 케이스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현존하는 비슷한 회사는 뭐 페이스북, 구글, 그 다음에 유튜브, 뭐 이렇게 인스타, 야후,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플루즈라고 합니다. 저는 이거 보고서 약간 좀 신기했고, 와, 이 당시에 이런 걸 생각해? 라고 했었거든요. 이 플루즈라고 하는 건데, 신용카드를 대신할 수 있는 온라인 커런시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커런시요. 이때 이야기하는 것도 온라인 커런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이 플루즈를 구입을 해서 쇼핑에 지불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토 레코드 아니면 반스 앤 노블스 책방이죠. 그다음에 아웃포스트 그리고 레스토레이션 하드웨어 여기에서 실제로 사용이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5밀리언 달러 투자금을 유치를 받았고요. 시스코하고 델타에서도 실제로 기업 선물로 이 플루즈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대기업이 사용을 했죠. 대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이 온라인 커런시를 활용을 했던 적이 있었다라는 거. 이것도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뭐 포인트, 요즘 같아서는 포인트 혹은 이런 뭐 암호화폐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광고 캠페인에 8밀리언 달러를 사용했지만 창업 2년도 되지 않아서 2021년도 8월에 파산을 하게 됩니다. 광고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러나 파산이 됐습니다. 너무 혁신적인 그런 어떤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러시아 범죄 조직이 사이트에서 이 플루즈
이 코인이라고 할게요. 플루즈 온라인 커런시를 거래를 하게 되는데 거의 뭐 15%를 차지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어떤 악의 조직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를 입게 되면서 뭐 파산하게 된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되게 굉장히 암호화폐 시장하고 비슷한 그런 모습도 좀 보여지기도 하죠. 굉장히 신기해서 여러분들께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존재하는 비슷한 서비스는 뭐 예를 들어 뭐 아마존페이, 뭐 애플페이, 뭐 암호화폐, 뭐 각종 포인트들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외에 망한 회사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거 굉장히 많은데 이런 회사들도 한동안 굉장히 잘 되고 있다가 이제 망하는 케이스가 됐습니다. 물론 망한 회사들도 있지만 뭐 대표적으로 성공한 회사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마존, 이베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월마트 이런 것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살아있고 아직까지도 시총이 큰 그런 주식들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아주 큰 회사들 성공할 때는 굉장히 크게 성공을 했고 또 망할 때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회사들이 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성공한 회사들은 사실 굉장히 소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수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소수죠.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이 닷컴 버블 때와 만약에 비슷하다면은 이 망하는 코인들이 수두룩하게 나올 것이고 그 중에 몇몇 코인들만 살아남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프로젝트 아이디어가 좋고 훌륭해도 VC 투자금을 많이 받고 사람들의 관심이 많더라도 혹여나 인프라 구축이 잘 돼 있더라도 망할 수도 있는 확률이 항상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암호화폐 말고 닷컴 버블 시대에도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도 있었고 또 VC 투자금도 많이 받았고 인프라 구축도 빨리빨리 잘 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망하는 회사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암호화폐를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뭐 이렇게 좀 우리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암호화폐 투자 한 10개명 제가 뭐 10가지를 좀 가져오게 됐는데 뭐 제가 그냥 한번 붙여본 거예요. 10개명. 그래서 이게 꼭 맞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시면은 좀 안전하게 투자를 하시고 또 수익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첫 번째로는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한 종목의 몰빵 투자는 주의해야 한다라는 거죠.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닷컴 버블 때도 봤을 때도 많은 종목이 망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었던 그런 프로젝트들도 망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항상 한 종목의 몰빵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분산 투자는 당연하게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무조건적인 존버는 투자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무조건 막 존버하고 무조건 매수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 닷컴 버블 때도 뭐 이렇게 계속 존버하다가 투자 실패를 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무조건적인 존버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항상 삶에 무리 되지 않는 선에서 투자가 진행되어야 한다. 삶에 무리가 되지 않아야 돼요. 삶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항상 투자금을 적절하게 이제 잘 진행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로는 리스크를 고려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도 리스크를 잘 고려해서 분산 투자로서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기술 인프라, 비즈니스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뛰어나더라도 다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 예를 들어 뭐 리플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술이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고 인프라가 너무 좋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게 다 성공할 수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잘 지켜봐야 된다. 우리가 이 인프라 기술을 잘 활용을 해서 정말 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성공을 시킬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또 다른 비슷한 회사들의 경쟁에서 밀려날 수도 있는 리스크도 기억하자. 또 다른 비슷한 회사들이 올라오고 새롭게 자리 잡게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페이스북이 그 경쟁에서 이겨서 야후하고 싸움에서 이겨서 페이스북이 더 좋은 그런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코인에서도
이런 경쟁에서 밀릴 수도 있다는 그런 리스크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일곱 번째는 VC 투자 많이 받았다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VC 투자 많이 받았다고 무조건 성공할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VC도 틀릴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VC 투자 많이 받았던 그런 회사들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얼마 받았고 뭐 100밀리언 달러 정도 막 투자 받고 이렇게 됐었는데 회사가 망한 회사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무조건 VC 투자 많이 받았다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덟 번째는 회사의 무능력함으로 망할 수도 있기에 프로젝트를 잘 지켜보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회사의 어떤 무능력함이죠. 뭐 제대로 회사 운영을 잘 하지 못하고 막 자기 그 뭐 홍보나 아니면은 뭐 인프라 구축에만 신경 쓰다가 제대로 회사의 운영을 하지 못하고 망하는 케이스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지켜보면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아홉 번째는 리스크가 많지만 제대로 된 코인을 찾는다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리스크가 이렇게 많기도 하지만 제대로 된 코인을 찾는다면 아까 그게 크게 성공했었던 뭐 애플, 아마존 아니면은 뭐 월마트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이렇게 크게 성공한 것들 이런 것들을 찾는다면 큰 수익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분산 투자를 하면서 이 좀 리스크도 많지만 제대로 된 코인을 발견할 수 있도록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덟 번째로는 끝까지 장기로 가져갈 물량, 예를 들어 10년, 20년 가져갈 물량은 삶에 무리가 되지 않는 투자금으로 이제 해야 된다. 진짜 존버하려고 하는 물량은 삶에 무리가 되지 않고 다 없어져도 될 만한 그런 돈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또 이 회사가 어떻게 되면 이 코인이 어떻게 되면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IT 버블과 암호화폐 시장이 비슷하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비슷하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고 투자를 진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되실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준비를 하게 되어졌고요. 뭐 도움이 정말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